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연준발 호재가 우리나라에만 비껴갔습니다. 어제 중국은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지만 어제 일본, 홍콩, 대만 증시 다 올랐는데 FOMC 안도렐리가 대한민국만 비껴간 그런 아주 섭섭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 2000선은 도대체 뭘까요? 삼성전자가 선장으로 있는 배의 이런 이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외 악재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면서 호재에는 둔감한 이런 아주 좀 소심한 증시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이고요. 일단 이번 주 벌써 금요일까지 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마감하든지 간에 일단은 특별히 많이 오른다고 해도 또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동기부여나 의미부여를 하기는 좀 힘든 정도로 이제 거래량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미국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마감 후 실적 발표한 기업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 관련 소식 중에서 가장 최신 소식일 것 같아요. 오라클 아시죠? 요 마크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 제공 회사고요. 요즘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도 이제 언급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라클은 기업의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 법인카드 쓰면은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다 오라클에서 만든 거고요.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등 범위가 상당히 넓죠. 실적 보니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95센트에 못 미친 92센트가 나왔고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요쪽은 이제 당초 사측의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는 이런 좀 만족감을 드러내긴 했지만은 글쎄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세인 건 잘 아시죠? 요즘에 웬만한 메신저나 아니면 이 포털 사이트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다 내 고유 개인 계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자주 가는 페이지서부터 내가 들었던 음악이나 다운로드 받은 거 이런 게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워낙에 이제 업황 확대 때문에 오라클만의 특별한 이런 이 실적 증가 요인이라고 좀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라클의 실적은 오늘 일단 실망을 기록했네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지금 어닝 시즌 때는 아니지만서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페덱스라든가 이제 이런 좀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실적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역시 이것도 연초의 결과를 담고 있는 이 계절적인 거는 날씨 탓이라는 게 좀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특별히 이제 2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1분기에 낮았던 기저효과 외에는 특별한 이 부양 분위기는 아직까지 대기업들에서는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클 어쨌든 실적은 예상치보다 3센트 못 미치는 실적 실망이기 때문에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시간 외 거래에서 6.38% 현재 마이너스 중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오늘 다 같이 부진한 출발을 한다고 예상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요. 어쨌든 기대를 모았던 오라클의 실적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오늘 기술업종 얘기 나온 김에 또 신박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더라고요. 애플의 아이워치 아시죠? 스마트워치.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똑같은 이 라인업에 있어서는 애플에 항상 뒤졌는데 이 스마트워치는 먼저 좀 치고 나갔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애플도 드디어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한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소식 전할 때 그 소스가 뭐냐 할 때 그 소스거든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7월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10월에 이제 출시 예정인데 대만의 퀀타 컴퓨터에서 한 70% 정도의 조립 공정을 다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이런 피니시드 되는 이런 공정은 이제 애플에서 맡아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읽어보다 보니까 심박수 표시 기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5인치 그러니까 손목시계보다는 약간 좀 길 것 같아요. 이런 스크린 크기로 알려진 이번 애플의 아이워치. 그런데 요 디스플레이 패널이 LG 디스플레이에서 그것도 독점으로 익스클루시브 서플라이어로 공급될 것이라는 현재 이것도 역시 소식통 간접 소식통에 따라서 나온 내용이고요.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 요즘에 잘 나가는 이유가 또 다 있겠죠. 외국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애플 그리고 퀀타, LG 디스플레이 3사는 모두 언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언급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스마트워치가 많이 팔려도 좋고 자사 거가 많이 팔려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다는 거죠. 자, 어떤 모양일까요? 아이워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많았었는데 일단 뭐 팔찌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손목시계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왜 스마트폰도 케이스만 바꾸면 뭐 색깔 바뀌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워치나 이런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웨어러블이잖아요. 몸에다가 입는 시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실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개성을 존중한 좀 이 커스터마이즈드 된 이 제품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현재 예상입니다. 예상.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고 CBS 기술 섹션 C넷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지표를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를 보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든지 요즘 다 비슷한 게 연초에 날씨 탓이라고 부진했다가 그 다음에 3, 4월 달 좋아지다가 5월 달에 약간 꺾이고 뭐 이런 식인데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그걸 뛰어넘었네요. 결과 보시겠습니다. 요 동향이 이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건데요. 연초에 팍 떨어졌다가 기저효과 등이 없고 3, 4, 5월 달 팍 튀어오르는 V자 반등이 나와서 이번 달에는 조금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지금 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상치는 지난 5월 달보다 이제 조금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이때 V자 반등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약간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레벨업을 더 해가지고 이 V자 반등에서 V자 오른쪽에 더 가팔라진 17.8이 나와서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항목별로 보시면은요. 다소 이제 선행성도 있고 경기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신규 주문이 10.5에서 16.8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미출하 주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에서 11.5로 역시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지수 같은 경우도 14.2에서 15.5로 역시 좋아졌고요. 지금 이 수치 자체는 상당히 다 좀 훌륭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역시 이게 참 반갑죠. 7.8에서 11.9로 거의 뭐 2배 조금 못 미치죠. 어쨌든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급감을 한 것은 바로 재고입니다. 재고. 이 재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6.7로 이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는데, 요거는요. 수요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재고 급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 재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게,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보면은 2008년도 이제 서프라임 사태 있고 2009년도 넘어가기 전에 재고량이 급증했거든요. 그거는 안 팔려서 수요가 없어서 재고가 급증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고용하고 미출하 주문하고 신규 주문이 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고가 줄어든 거는 이제 많이 팔려가지고 재고 물량이 좀 딸리는 이런 게 더 커졌다고 해석을 해야지 타당하겠죠. 다 보셨습니다. 일단 1분기에는 조금 부진하지만 2분기 들어오면서 기저효과를 통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6월 결과까지도 그랬다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 거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컬럼리스트, 이번 결과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같은 2분기여도 지난 4에서 5월, 그러니까 2분기 초반이죠. 4, 5월 동안 경제 지표들이 연초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이 수렴 구간이 있었다면은 6월 지표들은 진정한 미국 경제 진단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경제 지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건 수지만 첫째, 둘째 주 결과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고용지표 집계 기간이기 때문이죠. 수치 볼까요? 일단 6월 둘째 주 결과가 되겠고요. 이제 7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나올 6월 고용보고서와 연관이 깊다고 봐야 되겠죠. 헤드라인 넘버를 보니까 신규 실업상의 경우에는 31만 2천 건이 나와가지고 예상치에 거의 비슷했죠. 한 1,000건 정도 이제 밑으로 달성한 것으로.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지표 호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연간으로는 상당히 뭐 꾸준하면서도 상당히 확실하게 이 하락 트렌드가 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최근에 실업률 하락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확실한 실업수당 그리고 실업률 하락 추세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럴수록 미국의 실제 체감 경기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실업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런 이분법적인 분석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넷 옐런이 실업률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언더에스티메이티드 한 것으로 본다. 이제 좀 가치를 조금 낮게 본다. 그다음에 뭐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디테일을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도 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겠죠.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요. 여느 때보다 이제 효과는 특히 좀 적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워낙 크고 또 이제 경기 둔화의 우려가 이제 여기에 또 맞물려서 나오다 보니까 월드컵이 이제 이 당일 우리나라 경기 있을 때만 좀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뭐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개최국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역대 월드컵처럼 막 동네에 하다못해 조그만 호프집이라도 막 TV 같은 거 밖으로 내놓고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축구 보면서 술도 마시고 뭐 치킨도 먹고 뭐 이제 이렇게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이번에 상당히 적은데요. 이제 그게 또 우려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월가에서 당초 기대치는 조금 컸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번 리서치 결과는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 그러니까 500개겠죠. 이 구성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서 월드컵 특수가 예상되는 국가들,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된 국가들을 이제 우리가 발을 정자로 이렇게 몇 개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걸 이제 숫자를 다 표시해가지고 많이 언급된 국가를 순서대로 이제 순위를 매겨놓은 자료가 이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중국, 캐나다, 브라질. 개최국이 3위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4위가 이제 일본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좀 지나가가지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12위. 근데 그 밑으로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제 축구 강국들을 밑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제 월드컵 특수 예상 순위는 뭐 FIFA 랭킹이라든가 아니면 평소 뭐 프로축구 팀의 흥행 정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실제 월드컵 개막하고 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 진작 효과가 너무 저조하다는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월가에서 기대한 만큼 뭔가 반대급부가 있을 텐데 이게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나 내수주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지나 목표가 하향으로 이어지나 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어제 FOMC에서 또 한 번 비둘기파적인 색깔을 마음껏 과시했던 제넷 옐런 연준 의장과 FOMC 임원들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출구 전략이라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현실로 이 직시를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연착륙도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출구 전략을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 월가 금융사들하고 뭐 이 운용사들이겠죠. 오늘 뉴욕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나 길고 장황하고 또 어렵고 해가지고 핵심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이제 좀 나와 있지만은 이번 연구가 이제 뭐를 위한 것이냐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 펀드 런. 그러니까 뱅크런은 은행 예금을 일시에 다 찾아가 버리는 게 뱅크런이잖아요. 그 채권 런에 대비해서 이제 수수료 같은 뭐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일종의 이제 보호 예소 같은 거 걸어가지고 뭐 한꺼번에 다 찾아가지고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재를 걸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이 보고서 자체가 지금 여기 나온 취지가 그거잖아요.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채권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 매입도 하지 않고 만기 채권 재매입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채권 시장의 런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재 수단 같은 거를 통해서 채권 런을 막으려는 시도는 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어떤 반시장적인 혹은 이런 정부 주도의 조치도 시장에서 잘못하면 역풍을 맞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저렇게 제재하면서 채권론을 대비하겠다고 발표하면은 출구 전략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선취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채권 시장에 파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 통화 정책 정상화, 출구 전략 다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데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큰 것은 월가가 아니라 오히려 연준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뭐 지난 우리나라 뭐 이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도 그랬고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게 더 많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라크 시끄럽고 우크라이나도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미국은 점점 더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걱정은 초조해진 오바마 대통령 지금 지지율도 사상 최저인데 이러다가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 내지는 이제 극단적인 뭐 조치를 취할까봐 유일한 우려라면 우려인데요. 오늘 러시아에선 이런 게 나왔네요. 자, 미국의 기축통화 국가 위상,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저렇게 전 세계 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달러라는 기축통화 발권국이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상품 시장에서도 모두 다 이제 이 상품은 다 달러로 거래가 되죠. 근데 푸틴이, 탈달러와, 그러니까 미국을 기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화폐나 위안화 같은 걸 이제 쓰는 이런 연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손을 잡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거래하는, 특히 이제 러시아가 생산하는 천연가스 거래하는 회사들은 이거를 이제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 이제 아니면 루블화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러시아 쪽 언론에 보면은 이제 뭐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났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이런 달러 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이런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러시아 쪽의 이제 의견입니다. 그림 보실까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이 달러 패권 집착 때문에 전쟁이나 갈등이 모든 게 다 이제 여기서 온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서 탈달러와 연합을 형성하려고 지금 푸틴이 시도하고 있다는 이제 앞에서 보신 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미국의 물을 빼려고 좀 솔직히 노력 중인데 그 일환으로요. 가스 공급과 거래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일종의 뭐 인보이스 같은 거 발행하는 역할을 맡아온 미국의 컨설팅사들을 모두 이제 배제하는 이런 법안을 러시아 의회에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 재무장관 잭 루는 미국이 여기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 제재 또 때릴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동조차 없었고요.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시장 반응인데, 이때가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시점인데, 지금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 제재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한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푸틴의 얘기가 시장에서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재를 발표하고 나서 옳은 것은 러시아요, 헤맨 것은 미국이구나. 이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사실 이번 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지수가 되겠는데요. 0.34% 하락하면서 어제 FOMC 랠리를 그대로 반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64.52라는 수준은 코스피 2000선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더 빠진다고 해도 크게 실망도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이제 이번 주 워낙에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잘 넘기고 지나가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호재는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이 대응의 관점으로 시장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보고 다음 주 시장 보고 이제 이렇게 나서 이제 조금 기왕 이렇게 된 거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시면 좋겠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의심 브리핑이었습니다.